반갑습니다. 1타 클래스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게 된 김준호입니다. 운전직 합격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강사이기 전에 여러분 수험생 선배입니다. 수험기간 1년 3개월, 지방직 9급, 국가직 9급, 그리고 지방직 7급까지 합격을 했고요. 이후에 진주시 일반성면, 김해시 교통이동과, 그리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후 제가 한국사 강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요. 여러분 1타 클래스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사로서 그리고 이제 수험생 선배로서 여러분이 운전직 한국사를 어떻게 단계 합격할 수 있을지 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운전직 기출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1번, 다음 고조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고조선과 관련된 문제는 출제되면 일단은 있죠. 고조선 2000년 역사가 크게 4개의 마디로 나뉩니다. 일명 단, 연, 위, 망. 단은 있죠. 고조선이 성립된 단군 신화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디, 연. 중국의 연나라랑 고조선이 경쟁하는 모습, 실질적으로는 연나라한테 두들겨 맞는 모습이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 위만이란 인물이 고조선의 왕위를 갖다 찬탈하고 위만조선의 시기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망. 느낌 오죠? 고조선이 이제 망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고조선 문제는 요 4개의 마디를 구별하거나 4개의 마디와 관련된 내용들을 순서를 잡거나 하는 문제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십시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 고조선 첫 번째 마디가 단군 신화와 관련된 거, 고조선 건국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고조선의 요 건국은 있죠. 청동기 때 군장 국가로서 처음 성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 X입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가면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연으로부터 철기를 받아들이고 위만조선 때는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를 수용하는 모습도 보여줘요. 고조선은 청동기에서 시작되고 나중에 망할 때는 철기로 망한다. 이렇게 구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고조선은 연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연나라 나왔죠. 단, 연. 보시면 두 번째 마디 때 연나라한테 되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서쪽 영토 2000리를 빼앗겼다 하는 기록들, 선지들이 시험에 등장해요. 하지만 망한 건 아니야. 망한 건 언제냐면 네 번째 마디, 한이라는 또 다른 중국의 나라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 자, 3번 선지. 기원전 3세기경 위만조선에서 기자조선으로 발전하였다. 이거는 틀린 포인트가 많아요. 먼저 기원전 3세기경은 두 번째 마디 연과 관련된 시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일단 틀렸어.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위만조선에서 기자조선으로 발전하였다 되어 있죠. 기자조선이라는 시기가 단, 연 사이에 위치하는 되게 전설적인 기자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만에서 기자조선으로 발전하였다. 시간 순서 자체가 틀려요. 기자조선 이후에 위만조선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 포인트가 틀린 3번 선지. 그리고 이제 4번. 단군 왕검이라는 칭호에서 고조선이 재정일치사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청동기 때 처음 등장했던 군장국가, 그리고 이제 이 군장국가를 대표하는 국가가 단군조선, 고조선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요 군장국가가 갖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재정일치라고 했어요. 제사장과 정치자가 한 명이라요. 한 명이 제사도 지내고 정치도 지내면서 군장이란 이름으로 나라를 이끌어갔다 했습니다. 자, 고조선의 단군 할아버지의 정식 명칭이 단군 왕검이에요. 이 단군 왕검이라는 할아버지의 정식 명칭이 있죠. 고조선이 재정일치사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군은 제사장, 왕검이 정치적 지배자를 갖다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군 왕검이 있죠. 고조선이 군장국가, 재정일치사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1번 마디와 관련된 지식을 갖다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의 정책이 아닌 것은? 토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조선 총독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그러면 일제 1910년대
일본의 토지 조사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시행된 정책이 아닌 것은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1910년대, 20년대 그리고 30년대 전후기 일본의 정책들이 있죠. 정책들의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들을 갖다 구별하는 문제들이 빈출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1910년대 정책이 아닌 것을 물어봤죠. 그러면 20년대라든지 30년대 전후반의 정책이 아마 오답을 구성하게 될 거예요. 1번 보죠. 일제는 토지조사령 바탕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하였다. 뭔가 키워드 자체, 느낌 자체가 토지조사 사업이랑 일치하고 있죠. 그래 1910년대를 대표하는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된 선지입니다. 2번 일제는 해사령을 실시하여 조선에서 해사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여러분 해사령은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해사령이 실시되었다. 그러면 1910년대 정책이 되고 있죠. 폐지되었다. 그러면 1920년대 정책이 돼버려요. 여기서는 실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1910년대 매칭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일제는 산미 증식 계획을 시행하여 일본의 쌀 부족을 해결하였다. 일본의 일제강점기 일본의 정책들, 경제 정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와 관련된 정책이라고 있어요. 토지를 일본이 어떤 식으로 사용했냐? 1910년대는 토지조사, 20년대는 산미 증식 계획, 바로 20년대 일본의 토지 정책이요. 그리고 30년대는 진해의 이제 원료 기지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20년대라서 정답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4번 일제 헌병경찰제 실시 무단 통치. 1910년대 일본이 아주 무식하게 있죠. 헌병경찰들을 통해서 통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10년대 일본의 통치를 무단 통치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이제 1, 2, 3번은 10년대, 3번은 이제 20년대. 이런 식으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운전직 최근 기출 문제 두 문제를 갖다 살펴봤습니다. 이 두 문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단기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운전직 한국사의 시작은 공무원 한국사 기출이다. 공무원 한국사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방금 두 개의 문제를 보시고 느끼셨을 거예요. 뭔가 내가 공부했던 우리가 배웠던 출제 포인트랑 똑같네? 맞습니다. 운전직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도 단위로 지방에서 출제를 하게 되는데 그 출제위원들이 공무원 한국사 기출을 바탕으로 재구성을 해서 문제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플러스 또 운전직 한국사는 기출이 있지 않습니까? 공개가 안 돼요. 비공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있죠. 공무원 한국사 기출을 바탕으로 운전직 한국사를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무원 한국사라는 게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쉬운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해야 될 분량이 너무나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무원 한국사를 단계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공부의 범주를 갖다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선택을 갖다 하셔야 됩니다. 범위를 너무 지엽적인 내용, 시험에 정말 100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이런 지식이 아니라 빈출되는 내용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갖다 하셔야 돼요. 실제 빈출되는 내용만 기존에 출제됐던 내용만 확실히 공부를 하셔도 95점, 100점까지 충분히 가능한 게 공무원 시험입니다. 이제 범주를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 방향성은 있죠. 여러분들 빈출 파트는 없어요. 빈출 파트. 제가 범주를 갖다 줄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 자주 출제가 되고 어느 부분이 자주 출제가 안 됩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빈출 파트는 없습니다. 선사가 조금 고대 고려는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 선사에 비해서 고대 고려가 있죠. 공부 분량이 3배에서 4배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 분량을 비료한 있지 않습니까? 출제 빈도를 보자면 얘들이 되게 균등하게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파트를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논의입니다. 대신 이제 국산에 있죠. 크게 전근대와 근현대로 나뉘게 돼 있고요. 전근대에서 13문제 그리고 근현대에서 7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이 정도 비중은 알아두시면 좋겠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빈출 파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단어는 바로 빈출 유형이에요. 각 파트별로 있죠. 대개 빈출되는
문제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빈출 유형만 우리가 잘 잡으셔도 대개 단기에 80점 정도까지 올릴 수 있고 이 빈출을 갖다 계속 반복해 가면서 이 빈출이 가장 국사에서 중요한 지식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기본을 닦으시고 거기서부터 약간의 이제 좀 심화 지식들, 지엽적인 지식들을 확장해 가시면 어렵지 않게 95, 100점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빈출 파트가 아니라 이쪽 파트별 빈출되는 유형들을 먼저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빈출 유형 내부에서 빈출 유형이 계속 이제 반복해서 비슷한 패턴의 비슷한 주제의 문제들이 이제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 빈출 유형 내에 보면 있죠. 물어보고 싶은 출제 포인트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구별 포인트예요. 아까 우리 단, 연, 위, 망 봤죠. 그러니까 고조선의 역사를 갖다가 4개의 마디로 나누고 있죠. 이 4개의 마디를 너네 구별할 줄 아는가? 이 4개의 마디와 관련된 지식들을 갖다 뭐 순서를 잡을 줄 아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출 유형, 고조선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구별하는 4개 포인트, 4개를 갖다 구별하는 게 출제 포인트다. 이런 것들을 갖다 잡고 접근하시면 비교적 효율적으로 국사를 빨리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내용들이 있죠. 국사, 방대한 국사의 범위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줄일 건지 빈출 유형을 중심으로 출제 포인트를 잡아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가 연결해서 들어갈 논의는 이제 공부하는 팁이에요. 이렇게 빈출 유형을 잡고 출제 포인트를 잡아도 방대한 게 공무원 한국사입니다. 이 방대한 공무원 한국사를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공부 팁들이 바로 MIC. 자, 첫 번째가 이제 I, 이미지예요. 이미지네이션. 자, 도식화하는 거예요. 도식화. 예를 들어 이제 고려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고려의 역사가 500년이에요. 장장 500년. 이 500년의 역사를 갖다 우리 하나씩 들으면 순간순간은 뭔가 아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다 배우고 나서 보면 그 지식들이 막 엉켜서 이게 어디에 있는지 이게 이거였는지 저거였는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우리 방대한 지식들을 갖다 머릿속에 제대로 직관적으로 자리를 잡고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도식화하는 작업을 거치는 거예요. 고려왕조를 갖다 5개 마디로 나누고 있죠. 자, 첫 번째 이제 호족 주도기. 고려가 이제 성립되는 시기예요. 스타트. 고려의 이제 시스템이 짜여지는 시기죠.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자, 호족 주도기의 왕과 건국 세력들이 경쟁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대타협을 하는 거예요. 대타협을 하면서 자, 힘센 호족들이 중앙으로 몰려 올라오면서 얘들이 이제 문벌 귀족이 돼서 고려를 갖다 주도하는 가장 고려다운 시기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고려의 정점. 그리고 이제 이 문벌 귀족기가 이제 3단계로 이제 무너져 가는 겁니다. 처음 금을 내는 게 무식한 무신들이 무신정변을 일으키면서 고려사회, 문벌 귀족사회를 갖다 금을 내게 되고 있죠. 고려를 갖다 완전히 막장까지 끌어내려는 세력이 권문세족이라는 친원 세력이에요. 무신을 갖다 무너뜨린 게 외부 세력, 몽골 원나라거든요. 그 원이랑 친한 세력이 그 다음 시기에 고려를 갖다 완전히 막장까지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막장까지 간 고려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 개혁 세력이 바로 신진사대부라는 개혁 세력이에요. 근데 얘들이 집권하고 나서 고려를 바로잡으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고려가 너무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결국에는 있죠. 고려를 뒤집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조선 건국의 주역이 되는 애들이죠. 자, 이렇게 이제 호, 문, 무, 권, 신 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이미지화 시킨 거예요. 이 그림을 갖다가 수업 시간에 엄청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굳이 외우려고 생각을 안 해도 호문무권신 그리고 이 그림을 갖다가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될 거고 있죠. 고려의 역사가 나오면 여러분이 이 그림이 호문무권신이 떠오르게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죠. 지식의 뼈대를 갖다 잡아 드릴 겁니다. 자, 다음은 있죠. 이미지를 통해서 큰 흐름을 갖다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흐름, 마디와 관련된 지식들을 각각 우리가 이제 연결해 갈 줄 알아야 돼요. 실제 빈출 유형들을 갖다 풀기 위해서는 구별 대상들과 관련된 지식들을 갖다가 각각 연결을 해서 비교할 줄 알고 구별할 줄 알아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한 첫 번째 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캐릭터를 잡아주는 거예요. 아까 그림에서 연결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호, 문무, 권신이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마디가 호족 주도기, 고려의 시스템이 짜여가던 고려의 첫 번째 마디입니다. 요 안에서 다시 이미지화하면 요 첫 번째 마디는 이렇게 생겼어요. 일명 왕관 마크예요.
위에는 있지 않습니까? 왕권이 강했던 애들, 밑에는 왕권 약했던 찌끄레기들, 그리고 중간에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던 왕들입니다. 요 중에서 왕권이 약한 애들은 의미가 없고 있죠. 요 세 명의 왕, 태조 왕건, 그리고 광종, 그리고 성종, 세 명의 왕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의 시스템이 짜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마디의 빈출 용어는 있죠. 요 세 명의 왕들을 갖다 구별할지 아냐 하면서 문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하려면 결국에는 우리 태조 왕건과 광종 그리고 성종과 관련된 지식들을 각각 왕들이랑 연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연결할 때 첫 번째 방법, 팁이 바로 요 캐릭터를 잡아주는 거예요. 광종의 캐릭터를 잡고 피해 군주 왕권 강화의 미친아, 그리고 성종, 자, 그 왕과 신하들 간의 타협을 이룬 왕, 그리고 태조 왕건에 있죠. 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 별명이 오지랖킹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오지랖킹.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했는데 통일을 하면서 힘으로 통합한 게 아니라 얘가 성격이 엄청 좋아요. 오지랖이 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오지랖 가지고 여러 세력들, 주변 세력들을 갖다 끌어안으면서 품으면서 고려를 후삼국을 통일했던 겁니다. 자, 이런 캐릭터를 바탕으로 있죠. 왕건의 유화책. 유화책은 아주 부드러운 정책이에요. 호족들을 끌어안는 이런 정책들을 갖다 자연스럽게 왕건과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정략결혼. 왕건이 주변 세력들을 갖다가 포용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던 거예요. 엄청 많이 합니다. 정식 부인만 35명 정도가 돼요. 다음에 2번 왕시성 하사. 왕시성, 우리 친척 먹자는 거예요. 친척. 그 다음에 왕시성 말고도 이제 다양한 성 같은 거 이런 것들 주면서 이제 친하게 지내자 어필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역분전,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땅을. 여러 가지 이제 왕건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호족들이랑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간이고 쓸개고 다 퍼주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왕건 오지랖킹이랑 캐릭터가 잘 어울리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갖다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 왕건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호족들을 끌어안는 유화책들을 갖다 많이 펼쳐요. 왕건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건이 뜻밖의 있지 않습니까? 호족들을 갖다 견제하는 정책도 분명히 같이 펼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두 개의 정책이 사신간제도와 개인제도. 사신간제도와 개인제도의 의미는 나중에 여러분 이제 본강에서 이제 정리를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 사심간제도와 기인제도라는 두 개의 제도를 왕건과 연결해야 돼. 그리고 이 왕건이 이 두 개의 제도를 호족들을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펼친 정책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세 번째 M을 쓰게 될 거예요. I는 이미지와 있죠. C는 왕건의 캐릭터를 잡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식들을 왕건이랑 결합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M은 있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있지 않습니까? 지식들이 있어요. 그거를 메모리, 암기를 하는 팁들을 갖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사신간제도의 사, 그리고 기인제도의 기. 일명 왕건의 사기예요. 왕건이 겉으로는 호족들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행동을 했죠. 근데 속으로는 뒤에 숨어가지고 있죠. 왕건이 이 호족들을 견제하는 방식들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왕건이 사기를 쳤다. 말대죠. 그러니까 일명 왕건의 사기라는 암기 팁입니다. 이런 암기 팁들을 갖다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구별하는 포인트. 이 사기를 갖다 광종이랑 연결하고 성종이랑 연결해서 오답을 갖다 구성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왕건의 사기를 암기하시면 절대 그런 함정에는 빠지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MIC를 이용하신다면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운전직 한국사의 시작은 공무원 한국사. 그리고 이제 이 공무원 한국사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빈출 유형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이제 이 빈출 유형에 나와 있는 출제 포인트들을 확실히 잡아서 구별해 주라. 그리고 이제 이 구별을 할 때 우리 도와주는 이제 공부 팁들이 바로 이제 MIC. I 이미지와 C 캐릭터 그리고 M 메모리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신다면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한국사를 완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자주 묻는 질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강론과 정치사가 연결이 잘 안 돼요. 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국사를 전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있죠. 시간순으로 쭉 나열하는 거예요. 뭐 그 삼국시대, 뭐 통일신라, 고려, 조선, 뭐 개항기, 일제강점기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열하는 방식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제별로 나열하는 방식이 있어요. 전근대 정치사 쫙 나가고 있죠. 전근대 경제사 나가고 사회사, 문화사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있어요. 두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정답이다.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치사를 나가고 경제사를 나가고 사회사를 나가는 이런 이제 분류상식을 취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고난도, 중고난도 문제에 보면은 경제사끼리 구별하는 문제가 많아요. 고려의 경제사와 조선의 경제사, 그리고 이제 고려의 사회사와 조선의 사회사, 고난도 문제가 이렇게 이제 각각 사회사 파트, 경제사 파트, 문화사 파트끼리 경쟁을 시키는 문제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완전 초보자일 때는 모르는데 중고수가 되면은 이 분류사 형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고난도 문제에 대응하기가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류사 형태로 그 접근을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정치사와 경제사, 강론이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와 이 도구. 그러니까 고려의 이제 경제사라든지 사회사를 공부할 때 필요한 경우는 그냥 쉬운 경우는 그냥 고려랑 연결해라 이렇게 나올 거고 있죠. 이게 만약에 꼭 필요한 경우라면 고려의 특정한 시기랑 이렇게 이미지와 연결해서 매칭을 갖다 또 시켜드려요. 그래서 처음에 1회 독 때는 이 연결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2, 3회 독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분류사로 접근하고 있다. 2번 심화 과정 예상 문제풀이는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됩니까? 기본 과정 그리고 기본 문제풀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빈출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제 한 80점 정도 과정으로 문제가 이제 전개되고 그 공부가 과정이 전개되게 될 거예요. 그 내용만 공부를 해도 뭐 쉬운 시험에는 실제로 한 90점, 100점까지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벽한 공부는 아니에요. 기초를 다지고 기본을 다지는 이 과정입니다. 나머지 심화식들은 예상 문제풀이를 통해서 심화 문제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갖다 시켜드릴 겁니다. 그게 뭐 보통 이제 80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 예상 문제풀이도 실제로는 이제 필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재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의 이제 근간이 되는 교재죠. 그러니까 정건대 그리고 근현대 두 권의 이제 기본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권의 이제 기본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있지 않습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시험에 나와 있는 핵심 키워드들을 모아서 제가 재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내용, 이론 설명과 관련된 파트들.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은 기출로부터 뻗어나온 키워드들이에요. 이 내용들을 갖다 막 서술형으로 이렇게 서술하는 책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그리고 이 키워드를 여러분이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이제 재구성을 이미지로 재구성을 갖다 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제 국사와 관련된 지식들을 갖다 완성해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사료집이 기본서에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료집을 이번에 대폭 보완을 했는데 사료집을 보완을 한 두 번째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있죠. 자,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갖다 각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었나 그걸 갖다 우리가 이 사료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시대에 대한 내공들을 갖다 키울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또 요즘 기출 문제들이 이런 사료를 중심으로 그 문제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정 수준까지는 사료를 갖다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대폭 보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이 내용들이요. 이 내용과 이제 강의를 중심으로 이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연결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최신 기출 문제는 우리 앞서 보셨던 이제 기본서와 연결된 빈출 유형들 있죠. 대표 유형들을 갖다가 문제집을 통해서 이제 숙련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내용을 복습하는 동시에 숙련도를 높이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적중 예상 문제집. 적중 예상 문제집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과정에서 못 다뤘던 심화 내용들을 심화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풀어보고 또 이제 기본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양하게 응용되는 패턴들을 갖다 확인하는 책이라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단기 운전직 한국사를 완성하기 위한 전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